안녕하세요. 큐라이프 센터의 캔디입니다. 성소수자로 나이 들기,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성소수자로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나온 외국의 연구조사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보고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로 다시 벽장에 들어가기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오픈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혼자 남았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벽장 속으로, 그러니까 다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벽장 밖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나이 들어서도 주변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성소수자 당사자이거나 엘라이일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팍 났죠. 성소수자 전용 요양원이 있으면 되겠구나. 물론 이 성소수자 요양원에 대한 호불호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이런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구글 검색을 열심히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한 자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노인을 위한 요양원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자료 중에 가장 초반의 자료는 무려 한 10년 전의 자료입니다. 스웨덴에는 레인보우겐이라고 하는, 즉 무지개라고 하는 그 주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은퇴 후 거주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9년 스톡홀름 프라이드 기간 동안 진행된 노인 돌봄 컨퍼런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회장인 크리스토퍼 팔만이란 사람은 본인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과 스톡홀름 시의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 자금으로 레인보겐을 개설합니다. 이 거주 공간은 2013년 11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한 100명 정도의 거주자가 살고 있다고 해요. 펠만은 사람들은 노년의 안전을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너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스웨덴에서 불법이었던 시대에 태어난 이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현재의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그들을 용인해주지만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기껏해야 별난 혹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려는 일부 노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라고 펠만은 얘기하면서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벽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더 다른 예시도 공유를 해볼게요. 좀 전에 스웨덴 양로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공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말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시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소수자 전용 공공요양병원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단체인 12월 26일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요양병원 조세떼 마사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마드리드 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2018년 공사를 시작했고 2022년 올해 9월에 드디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성소수자 노인 6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고요. 이 중 30명은 노안이나 지병이 있어도 그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도 함께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한 60칸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고 카페, 도서관, 다용도실, 그리고 장례식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양원은 원래도 경로당 겸 요양원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되었다가 이번에 성소수자 요양원으로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 재단의 페데리코 회장은 어쨌든 우리는
독재 정권의 탄압, 에이즈의 낙인 등 온갖 가능한 모든 재앙을 겪어온 집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호시절이 오나 싶을 때가 되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이 나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를 망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특화된 그리고 강조컨대 성소수자만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고 다만 성소수자에 특화된 공공요양시설을 만든다는 발상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일인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동성애 혐오는 시간이 흐른다고 누그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내내 도망쳐왔던 벽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건 인생 최악의 패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성소수자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볼 것은 LA입니다. 미국에서도 LA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A LGBT 센터라고 하는 단체는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직원만 80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큰 단체는 과연 성소수자 노인을 위해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5월에 직접 LA LGBT 센터에 다녀왔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성소수자 노인을 위한 하우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헐리우드 지역에 위치한 이 집은 19개의 스튜디오, 75개의 유닛 및 4개의 투베드룸을 구비하고 있고요. 성소수자 노인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파트들 중에 25개가 LA 카운티와 시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아서 노숙노인의 영구 지원주택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데요. 또한 여기는 LGBT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는 노인들은 당연히 커뮤니티를 얻게 되고요. 식사 지원을 받기도 하고 청소년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소수자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긍심을 얻을 수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의 모든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단체가 이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무려 2004년부터 장기 요양원 및 서비스라고 하는 부처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장기 요양원을 지원을 했고요.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LGBT 툴킷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요양원은 다양한 문제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토론토시의 사실상의 LGBT 요양원으로 불리는 퍼저 하우스는요. 현재 노화와 재개발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시는 물론 이 요양원의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을 했지만요. 이거는 당연히 노인 성소수자들이 LGBT 친화적이지 않고 혹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기도 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2029년까지는 일단 주거가 연장이 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시설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렇듯이 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의지를 가진 단체가 있고 이 단체와 하는 알라이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큐라이프 센터가 그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음부터 나이듦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큐라이프 센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스페인의 12월 26일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요양시설은 그저 벽장 속에서 피해자로, 배제된 자로, 혹은 단순히 지워진 자로 살았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가정이자 다시는 결코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집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커뮤니티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